안녕하세요. 저는 동아대병원 시스 메인 탱커를 맡았던 이준현. 저는 메인 힐러를 맡았던 강민수입니다. 자, 이번에 저희는요, 시스 리뷰를 해볼 건데요. 동아대학교 병원 갔다 온 시스 후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잠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목차는 병원 위치와 구조, 일과 과제 준비사항 등등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병원 위치인데요. 이제 동아대학교 병원은 부산 서구 대신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변으로 지하철도 있지만 버스가 되게 많이 활성화되어 있어서 이제 버스를 타고 출퇴근을 추천드리고요. 특히 사상으로 가는 버스는 8번, 15번, 161번이 있기 때문에 본인의 집에 맞춰서 잘 출근, 퇴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구조인데요. 저희가 10주 동안 4개의 치료실을 들리게 돼요. 첫 번째는 운동치료실, 그 다음 열전기, 소화, 심장호흡치료실 이렇게 4개를 좀 들리게 될 텐데 각 자세한 내용은 뒤에 가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실습생 일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출근을 해야 되는데요. 출근은 7시 반까지 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가지 준비할 것이 있어가지고 7시 10분 정도까지는 오시면 되고요. 그 다음 8시까지 자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 오전 일과가 있는데요. 오전 일과 때는 환자분들 트랜스퍼 하는 거를 도와드리면 되고, 그리고 FES나 ICT, 텐스 같은 것들을 환자분들께 붙여드리면 됩니다. 12시부터는 1시까지 점심시간인데요. 실질적인 점심시간은 12시 반부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식사는 보통 구내식당을 이용하면 되고, 구내식당 이외에도 푸드코트, 편의점이 있으니까 기회를 맞춰서 챙겨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시부터는 4시 반까지 오후 일과를 진행되는데요. 오전과 동일하게 환자분들 트랜스퍼하고 선생님 도와드리고 업조 보고 그렇게 보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4시 반부터 5시까지는 청소 및 마무리인데요. 사용했던 베드, 기구, 베개 등을 소독 티슈로 닦아주고 청소를 다 끝낸 다음에는 차트를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꼭 차트를 확인해서 수업을 적을 때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첫 번째는 운동치료실에 대해 알아볼게요. 운동치료실은 가서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기기들 전원을 연결해 놔야 돼요. 에로그미터나 아니면 FES, ICT, IR 같은 경우 다 전기를 사용하는 기구이기 때문에 전원을 꼽아 놔야 되고, 그리고 ICT나 FES는 약간의 세팅이 필요합니다. 일과 중에는 이제 환자분들 트랜스퍼 하는 거랑 그리고 ICT 텐스, FES를 붙여드리는 거 그런 활동을 하게 되고요. 간간히 선생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업조를 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퇴근하기 전에는 사용했던 기구 모두를 소독을 하고 FES를 충전시켜 놔야 되는데요. 이때 말하는 FES는 포터블 FES라고 휴대용 FES가 따로 있습니다. 그거를 꼭 충전시켜 놔야 다음날 쓸 수 있고요. 주의사항이라고 한다면 첫 번째로 안전입니다. 저희 안전도 중요하지만 환자분들이 낙상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 간혹 비닐 옷을 입고 오시는 감염 위험 환자분들이 계세요. 이런 환자분들이 올 때는 꼭 라텍스 장갑이 구비되어 있으니 라텍스 장갑을 착용한 상태로 접촉을 해야 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열전기 치료실인데요. 네, 열전기 치료실은 우리 재활치료실과 조금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2주 동안 실습을 하게 될 거고 보통 통증 조절 치료 하시러 오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제 ICT 텐스 많이 사용하고 핫팩 그리고 숏웨이브라고 극초단파 치료기기 있는데 그런 치료기구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운동치료실과 동일하게 환자분들이 좀 거동이 불편하시기 때문에 치료받으실 때 트랜스퍼 도와드리고 낙상 주의해드리고 또 피바로 보행훈련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같이 옆에서 잡아드리는 업무들이 주로 있습니다. 주의사항은 똑같이 환자분들 낙상을 최선으로 신경 써야 하고 감염 환자분들 접촉할 때 비닐 옷 입으신 분들 라텍스 장갑 끼고 접촉할 수 있도록 주의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다음으로는 소아치료실인데요. 소아치료실은 저희가 처음부터 출근해 있지는 않고 운동치료실에서 일과를 보내다가 이제 시간이 되면 소아치료실로 가게 됩니다. 일과 시작 전에 이제 출근해서 준비할 거는 일단 처음에 가서 기구들이 연결이 돼 있는지 그리고 전원 켜야 되는 것들을 키면 되는데 첫 번째로 포터블 FES 하나를 갖다 놓으셔야 되고요. 모바스 베드에 전원을 켜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오는 공간이기 때문에 공기청정기나 이런 것들을 켜놓으셔야 되고 미리 기구 소독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일과 중에는 이제 치료 동안 이제 아기들이 많이 울 거예요. 그때 울지 않도록 아기들을 장난감으로 놀아주면서 시선을 끌어주고 말고도 선생님이 이제 필요하신 게 있을 거예요. 가면 탭이 있는데 탭으로 동영상을 보여주시거든요. 그런 것도 이제 옆에서 보조해드리면 되고 마지막 치료를 마치고 나면은 보버스 패드나 이때까지 사용했던 장난감들을 정리하면서 닦아서 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의사항으로는 이제 장난감을 애기들이 입에 넣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때 장난감을 입에 넣지 못하도록 좀 제지를 하셔야 되고, 아이들이 이제 혹시나 떨어질 위험도 있기 때문에 그것도 주의하셔야 되고, 또 여기는 수업을 쓰지 못합니다. 옵절은 할 수 있지만 수업을 쓰지 못하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심장호흡치료실을 저희가 실습하게 되는데요. 보통 예약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항상 가 있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되면 선생님께서 따로 부르셔가지고 선생님이 운동부하 검사 진행하는 거 이제 옵조하고 궁금한 거 질문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심장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가시는 게 질문할 때 유리하겠죠. 그리고 주의사항으로는 기기 근처로는 웬만하면 가지 마시고 조작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네, 다음으로는 과제인데요. 과제는 선생님들마다 차이가 좀 많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공통과제입니다. 거의 전기치료기기에 대해서 조사해보세요. 다음으로는 이제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잘못했거나 이해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조사해오라고 하시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바로 신경계 질환 5가지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근고기억계 질환 5가지를 조사하게 되고, 마지막으로 뭐 만성폐질환 관련 논문이나 아니면 폐질환에 대해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통적으로 마지막 주차의 과제, 9주차쯤 과제는 자유주제로서 이제 궁금했던 거, 이때까지 궁금했던 거랑 질문할 거, 뭐 Q&A 이런 거를 찾아보시면 돼요. 다음으로는 준비사항입니다. 네, 일단 복장으로는 저희 실습생 공통 복장이 있죠. 흰색 카라티에 검정 슬랙스 입고 가시면 되고, 항상 용모는 단정히 해야 돼요.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머리망 하고, 이제 남자들도 좀 깔끔한 편이 상당히 이미지를 좋게 보일 수 있겠죠. 그리고 다음은 공부입니다. 공부는요, 신경계 질환이랑 그 다음에 ICT, 텐스, FES 부착 부위를 공부해 오시면 상당히 좋아요. 주요 근육들의 위치를 좀 알아가시는 게 좋습니다. 또 저희가 수업을 써야 되기 때문에 ROM이나 MMT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알고 가셔야 되고요. 필요하시다면 뭐 BBS나 아시아, 핀 등등 여러 척도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좀 알아가셔서 많이 써먹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예방접종에 대한 얘기인데요. 예방접종은 이제 보통 공지를 해드릴 거예요. 실습하기 한 6달, 8달, 이제 그 전부터 이제 맞기 시작해서 최종적으로 요구하는 것들도 있을 수도 있고, 갑자기 또 맞으라는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미리 맞을 수 있는 것들을 맞아놓고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일단 MMR 100일에 A형 간염, 수두까지는 이제 무조건 맞으라고 했고, A형 간염 같은 경우에는 2차까지 네. 맞으셔야 되고요. B형 간염은 굳이 맞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 인플루엔자, 독감 주사는 1년 전에 미리 맞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실습 갈 당시에는 백신이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미리 맞는 걸 추천을 드려요. 다음은 준비물인데요. 준비물은 항상 똑같습니다. 작은 수첩을 하나 준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파일을 하나 준비해 주세요. 투명 파일도 되고 투명이 아닌 거에도 상관이 없습니다. 출근하고 나서 저희가 자습 시간을 가지기 때문에 그 자습 시간에 좀 공부할 책들을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꿀팁 및 주의사항인데요. 일단 꿀팁 먼저 한번 볼게요. 환자분들의 성함이나 이름을 좀 기억하고 있으면 되게 편해요. 또 전기치료 기기가 있는데 기기가 좀 최신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치료 프로토콜 같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실습 패드가 있으니까 실습을 해볼 시간이 좀 있으면 꼭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동아대 학교 병원 같은 경우는 먼저 질문을 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좀 질문을 준비해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 기기별로 끝나는 시간이 조금씩 다른데 중간중간에 어떤 남았구나를 체크하면서 머릿속으로 그려놓으면 나중에 일하기 좀 편하거든요. 그래서 끝나는 시간 체크하는 것도 괜찮고, 그리고 이제 편한 신발은 기본이고 이제 스타킹 같은 것도 준비하시면 되게 편하고요. 구내식당에서 먹으려면 식권이 필요하기 때문에 미리 사놓으시면 줄 오래 안 기다리고 빨리빨리 드실 수 있으니까 이것도 꿀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주의사항은 항상 앞서 말했듯이 트랜스퍼 할 때 혼자서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감염 환자가 와요. 감염 위험군에 있는 환자분들이 비닐옷을 입고 오는데 꼭 라텍스 장갑을 끼고 접촉을 하셔야 됩니다. 또 다음으로는 전기치료를 저희가 제일 많이 적용을 하게 될 텐데요. 전기치료 기구의 주의사항에 대해서는 당연히 알아가시겠죠. 그리고 수시로 환자 상태를 체크하는 것은 당연한 거죠. 마지막으로 중요한 거죠. 수업을 쓰려면 옵저를 봐야 되는데 옵저를 해도 되겠는지 여쭤보고 그 다음에 옵저를 하셔야 됩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장단점입니다. 장점은 일단은 저희가 관심 있는 환자 담당 선생님께 가서 그 환자분 옵저를 봐도 되겠냐 여쭤보고 옵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와의 인터뷰가 자유로워요. 환자분만 오케이 한다면 얼마든지 인터뷰할 수 있고요. 그리고
수업을 좀 많이 써볼 수 있어요. 주차는 제외하고 9주 동안 총 주당 3개씩 써야 되니까 27개의 수업을 쓰게 됩니다. 다음은 단점 한번 알아볼게요. 단점으로는 점심시간이 좀 짧아요. 12시부터 1시까지긴 한데 실습생들은 12시 반부터 내 식당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밥 먹고 양치하면은 거의 1시 가까이 되기 때문에 좀 짧은 게 단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매주 토요일 출근을 해야 되는 부분은 많이 부담되긴 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저희가 누구보다 환자를 더 많은 시간 관찰할 수 있다. 자, 이번에는 Q&A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시간 관계상 궁금한 점이 있다면 꼭 댓글로 적어주시고 댓글 적어주시면서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여기서 Q&A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숄더의 인터널 로테이션과 익스터널 로테이션 MMT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숄더의 인터널 로테이션 중 노멀 굿 페어 등급을 해보겠습니다. 환자는 엎드려 누운 상태에서 어깨 관절을 90도 벌림하고 아래팔을 검사대 아래로 내립니다. 이때 환자의 움직임은 손바닥을 천장 쪽으로 올립니다. 그리고 치료사는 환자 옆에 서서 윗팔뼈의 몸쪽을 고정하고 손목을 머리 쪽으로 저항을 줍니다. 네, 두 번째로 푸어 트레이스 제로 등급입니다. 환자는 엎드려 누운 자세에서 팔을 검사대 아래로 내립니다. 그런 후 엄지가 안쪽으로 가게끔 팔꿈치를 돌리는 움직임을 합니다. 이때 치료사는 환자 옆에 서서 어깨 밑근을 촉지합니다. 다음은 숄더의 익스터널 로테이션 노멀 굿 페어 등급 측정입니다. 환자는 엎드려 누운 자세에서 어깨 관절 90도 벌림 후 아랫팔을 검사대 아래쪽으로 내립니다. 그 다음 환자는 손등이 천장을 향하도록 아랫팔을 올립니다. 이때 검사자는 환자의 윗팔뼈 먼쪽을 지지 후 손바닥이 바닥을 향하도록 저항을 줍니다. 숄더의 익스터널 로테이션 푸어 트레이스 제로 등급 측정입니다. 환자는 엎드려 누운 자세에서 팔을 아래쪽으로 떨어뜨립니다. 그 다음 엄지손가락이 바깥쪽을 향하도록 팔을 돌립니다. 이때 치료사는 환자의 가시 아래근과 작은 원근을 촉진합니다. 숄더의 인터널 로테이션과 익스터널 로테이션의 RM을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측정 자세는 환자는 바르게 누운 자세를 유지하고 팔을 90도 벌림합니다. 그리고 팔이 측정대와 수직되게 90도 굽힘합니다. 먼저 인터널 로테이션의 RM을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측정 시 축의 기준점은 팔꿈치 머리 돌기이고 운동팔의 기준점은 좌뼈 붙돌기입니다. 고니오미터의 축을 팔꿈치 머리 돌기에 가져도 되고 좌뼈 머리 붙들기와 고니오미터의 이 선이 일직선이 되도록 유지합니다. 이 상태에서 환자분에게 팔을 머리 아래로 내려달라고 지시합니다. 이때 환자분이 팔의 움직임에 따라서 고니오미터의 한쪽 팔을 같이 따라 움직여줍니다. 측정 시 고니오미터의 축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인터널 로테이션의 정상 각도는 0에서 70도입니다. 다음으로 익스터널 로테이션을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측정 자세는 이전 인터널 로테이션과 같은 자세에서 시작하고 기준점 또한 같습니다. 이번에는 환자분에게 팔을 머리 방향으로 올리도록 지시합니다. 이때 환자분이 움직이는 팔에 따라 고니오미터의 각도를 벌려줍니다. 익스터널 로테이션의 정상 범위는 0도에서 90도 사이입니다. 인터널 로테이션과 익스터널 로테이션의 RM 측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